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통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아주 치밀한 알리바이의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깨부수려는 날카로운 논리가 부딪히는 바로 그 소설, 통의 줄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첫 페이지, 저랑 같이 한번 넘겨보실까요? 모든 건 이 충격적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창백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범하게 짝이 없던 부두의 오후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어버린 거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죽음의 화물. 1912년 런던의 한 부두에서 발견된 끔찍한 무언가가 거대한 국제적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자, 시간은 1912년 4월이고요. 장소는 런던의 세인트 캐서린 부두입니다. 프랑스에서 막 도착한 화물선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 아주 일상적인 작업이 곧 끔찍한 사건으로 변하게 되죠. 모든 미스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먼저 프랑스에서 불핀치오라는 화물선이 도착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각상이라고 쓰여진 무거운 통 하나가 크레인에서 뚝 떨어지면서 금이 가버립니다. 바로 그때 한 인부가 그걸 보게 된 거죠. 깨진 틈으로 쏟아져 나오는 톱밥이랑 금화, 그리고 사람의 손을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수취인이라는 레옹 펠릭스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통을 잽싸게 챙겨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수상하죠? 런던 경시청의 벌리 경감이 정말 끈질기 있게 추적해서 그 통을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봤을 때 그 내용물은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고요.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리고 50파운드가 넘는 금화와 함께 목에는 선명한 교살 흔적, 그러니까 목을 졸린 자국이 2회나 남아 있었습니다. 곧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데요. 바로 파리의 부유한 제조업자의 아내, 아네트 부아락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런던을 떠나서 국경 넘어 프랑스로 향하게 된 거죠. 자, 2명의 용의자. 이제 수사는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두 남자에게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무대가 런던 부두에서 파리 수사국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곧 아주 유력한 용의자 2명이 떠오릅니다. 자, 용의자는 딱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한 명은 레옹 펠릭스. 기억나시죠? 부두에서 통을 가져왔던 바로 그 남자. 심지어 피해자인 아네트의 옛 연인이었어요. 통의 수취인도 그 사람이고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라울 부아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건이 일어났을 걸로 추정되는 시간에 사업 때문에 저 멀리 다른 도시에 있었다는 아주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를 갖고 있어요. 이 라울 부아락의 알리바이는 정말 뭐랄까 철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나 거기 있었어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행 추정 시각에 벨기에 브뤼셀이랑 프랑스 샤랑통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호텔 기록에다가 심지어 거기서 직접 건 전화 통화 기록까지 다 제출한 겁니다. 이거 뭐 깨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경찰도 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 모든 정황이 불리했던 레옹 펠렉스를 체포하고 맙니다. 네, 탐정의 의심. 공식적인 수사가 이렇게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한 사립탐정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그는 경찰의 결론을 믿지 않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르주 라투슈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립탐정인데요. 이 사람의 경력이 좀 독특해요. 전직 쿠려, 그러니까 국제특송 배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교통망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 사건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레옹 펠릭스의 무죄를 입증하고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라투슈 탐정은요, 부활하게 그 완벽해 보이는 알리바이를 파고들다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거기 없었다면? 만약 그가 단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만 만들었다면 어떡하지?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절대적인 증거라고 믿었던 걸 어쩌면 이건 트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뒤집어 본 거죠. 이 발상의 전환이 바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완벽했던 알리바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라티슈는 논리 그리고 아주 평범한 교통 시간표를 이용해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것에 균열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라티슈 탐정은 핏자국이나 지문 같은 현장 단서가 아니라 바로 기차와 배의 시간표, 이걸로 진실에 다가갑니다. 라트슈가 어떻게 알리바이를 깼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하락은 자기가 프랑스 샤랑통에 있었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라트슈가 기차 시간표를 쫙 분석해 보니까 그 시간에 부하락은 사실 칼레에서 기차를 갈아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서 샤랑통에 있는 척했던 거죠. 벨기에 브뤼셀 알리바이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오스텐드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브뤼셀인 척 전화를 건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차랑 배의 시간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교묘하게 벌고 그 틈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조작했던 겁니다. 정말 치밀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거든요. 바로 2개의 통 트릭입니다. 알리바이가 깨지자 살인자의 진짜 끔찍한 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자, 살인자의 전체 계획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단계, 아내가 옛 연인 펠릭스에게 돌아갈 거라고 믿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내를 살해합니다. 2단계, 미리 주문해뒀던 조각상 통에서 조각상을 빼내고 그 안에 아내의 시신을 숨기죠. 3단계, 그 통을 런던으로 보내면서 수취인을 자신의 라이벌인 레옹 펠릭스로 적어 누명을 씌우려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랄한 건 바로 이 4단계예요. 펠릭스의 필체를 위조해서 똑같은 통을 하나 더 주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은 2개의 통 사이에서 어떤 걸 추적해야 할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2개의 통 트릭의 전말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을 다 파악한 라투슈 탐정.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살인자, 바로 라울 부아락의 저택으로 향하죠. 주머니에 권총을 숨긴 탐정과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범인. 2사람 사이에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위대한 장르의 시작. 이 통이라는 소설은요, 그냥 재미있는 살인 미스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대 범죄 소설의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평가받거든요. 이 이야기가 문학과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통이라는 소설이 바로 경찰 절차 소설, 영어로는 폴리스 프로시저럴이라는 장르를 거의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요. 이게 뭐냐면요. 셜록 홈즈처럼 한 명의 천재 탐정이 번뜩이는 영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법의학, 증거 수집, 논리적인 추론 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장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과 논리가 범인을 잡는 이야기인 거죠. 1920년에 나온 프리먼 윌스 크로프츠의 통. 이 소설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바로 이거예요. 기차 시간표나 물류 시스템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기까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또 그걸 깨부수는 핵심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기법은 이후에 정말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알리바이 트릭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니, 100년도 더 된 이 낡은 기차 시간표 트릭이 어떻게 아직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아마도 모든 위대한 탐정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바로 진짜 진실이란 건 그럴듯해 보이는 가능성 속이 아니라 모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논리로 깨부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말이죠.